안녕하세요. 자, 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수업을 하는데, 어, 이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한번 지내와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지난해까지는, 사실 뭐 저하고, 어, 우리 과에 있는 심성호 교수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단독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과 함께 책을 통해서 책의 의미들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 사실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이제 호흡이 좀 더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유연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랄까,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전달의 한계,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책을, 이 구매에 대한 어떤 부분, 그죠? 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책을 읽었느냐, 이제 읽고, 이 수업을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제 강의 기획서하고 쭉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뭐 아무튼 이제 한 학기를 지내면서 미안함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잘 지내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참 많은 뭐랄까, 강의 시수가 좀 생각보다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음, 이 학교에 맡은 그 글을 써야 하는,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러면서도 잘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가능하면 수업에 빠뜨리지 않고 뭐좀 채우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 학기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유, 뭐, 잘 지내왔다. 한 학기를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의 부분도 있고요. 조금 미안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의 뭐, 본분이라고 하는 게, 강의를 잘하는 게 사실은, 강의에 충실하는 게 이제 교수의 본분입니다. 이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어, 그런데 뭐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상담과 관련한 상담학 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이 교과목을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화를 한번 해낼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원래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고민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어, 진정 이제 우리가, 어, 현재 우리의 삶을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과 이 근원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삶을 마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음, 이 다음 기회에라도 자, 함께 예,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주가 아니죠. 며칠 전, 이틀 전에 이제 선거날 학생들하고 같이 이 매월당의 금호 신화를 우리 잠깐 봤잖아요. 이제 매월당 김시습의 이제 용장사지. 자, 이 용장사지를 사실은 같이 걸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용장사지예요. 예전에 매월당이 바로 요 용장사지 탑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탑 뒤에 이 작은 암자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용장사가 있었을 거고 이 용장사 요 뒤에 있는 요 용장사에서 자 요렇게 해서 용장사에서 금오신화 금오신화를 썼고 또 이제 매울당 김시습 스스로는 이제 유금오로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용장사지가 있는 이 뒤쪽 이 뒤쪽 이 산입니다. 산인데 금오산이에요. 이제 금오산 정상이 금오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오산 정상에서 조금 한 50m 50m쯤 될 거예요. 50m쯤 아래로 내려와서 이 용장사가 있는데, 이 용장사와 이제 이 자락이죠. 이 삼릉에서 쭉 올라오는 이 자락이죠. 이 자락을 오르내리고, 오르내리면서 썼던 유금오로이라고 하는, 시가 155수예요. 155수 유금오록이라고 하는 시를 또 썼던 김시섭입니다. 예, 그래서 매월당 김시섭이 참 그 5세 때 천재라 그랬어요. 천재라 그랬고 매월당 김시섭이 5살 때 누구냐면 세종이죠. 세종을 만나서 세종과 같이 주고받은 이 그 화답시가 바로 요겁니다. 동자지학은 백학, 무, 천공지말하고 성주지 덕은 황룡번 벽해지중이라 이렇게 되죠. 요 동자지학은 백학이 무, 천공지말이라고 하는 요 구절은 누가 썼다고요? 바로 요 구절은 세종대왕이 바로 이제 그 매월당 에게 쓴 매월당을 기리는 매월당을 아주 훌륭한 친구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동자 5살 때요. 요때가 5살 때입니다. 이 5살 5살 난 5세 때 바로 이 세종대왕께서 매월당 김치습을 위해서 김치습에게 써준 시가 바로 이제 이 시라는 거죠. 자, 이 말입니다. 이 말. 동자지 학원, 예, 주고받은 이제 시죠. 동자지 학원, 너의 학문은 뭡니까? 백학, 하얀 백학이 춤추는 듯하다. 어디를요? 천공지 말, 예, 푸른 하늘의 끝자락, 푸른 하늘에서 하얀 학이 춤추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매월당 김시습에게 써준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요 글이 요 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에 이 세종대왕의 요 말씀에 맞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5살 난 아이가 이제 대답, 이제 대꾸지요. 이제 대련인데 요렇게 썼습니다.
성주지 덕은 성주 성스러운 군주죠. 예, 성인과 같은 군주 성주지 덕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의 덕. 세종대왕께서는 이래 되죠. 황룡 누런 용이 이 황룡이면 이제 이 군왕이죠. 뭐 황룡이 누런 용이 뭡니까? 벽해지중 푸른 바다의 한가운데를 푸른 그 바다의 한가운데를 날번 자입니다. 날아가는 것.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시는 매월당이 바로 세종에게 화답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세종이 그 매월당을 칭송이 아니죠. 뭐 세종이 매월당을 칭찬하는 이 말에 딱 이렇게 대꾸해서 이 글을 썼어요. 매월당. 자, 이 동자지학은 백학이 무 천공지말하고 성주지 덕은 황룡이 번벽해지 중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자의 학은 흰 학이 하얀 학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주지 덕은 성군의 덕스러움은 황룡이 벽해의 가운데를 푸른 바다의 가운데를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비단 100피를 하사를 합니다. 매월당에게. 비단 100피를 하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가져가 봐라라고 이 아이가 비단 100피를 어떻게 가져가나 이렇게 이제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월당이 이 비단 100피를 하면서 뭡니까? 이 각각의 그 비단 이제 끝자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뭡니까? 쭉 끌고 갔대요. 이제 끌고 가니까 이제 궁궐의 뜰에 비단이 쫙 이렇게 늘어지겠죠. 자, 이렇게 아주 꽃다운 오방색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 이런 광경이 펼쳐졌대요. 이제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참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이 비단백피를 전체를 비단을 매월당의 집에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5살 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지녔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그 매월당이 어 28살 때 세조가 어 단종 그죠?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매월당은 어 과거 보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설잠이라고 하는 본명 이제 호를 짓고는 그때부터 전국을 유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62년 경주로 발걸음을 옮겨서 선방사에서 이제 겨울을 하고 봄에 이제 영묘사를 들렀다가 이 월성, 고석정, 언흥, 경순왕 뭐 이쪽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경주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29살, 예, 29살입니다. 이 매월당이 29살 되던 이 봄과 여름에 바로 이 용장사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용장사에 금오산실 이렇게 이제 지어 놓고, 이곳에서 바로 이제 금오신화, 올해 한번 읽어봤죠? 예, 어문학기에 읽어봤죠? 이 금오신화를 여기서 썼고, 여기 있으면서 산거 배경, 그래서 백수의 이제 시를 짓고, 그러면서 유금오록에 155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주에 머무르면서 한 250부, 한 300수 가량 되는 시를 경주에 머무르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뭐, 자기 발견과 적성, 뭐, 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떠나가지고, 참 이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매월당에, 이 일일이라고 하는 이 시와 함께, 요 일일이라고 하는 시와 사청사후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시간 뭐 말고 또 다른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를 읽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오신화도 한번 읽어봤고, 또 매울당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이 당대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를 매월당은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 늘 과거를 이제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월당은 현재의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매월당은 인식했던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이 하루에 대해서 그냥 주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월당은 또 매월당 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이제 우선 이 하루 매월당의 시를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일 부 1일, 그죠? 1일 부 1일. 푸자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어, 요건 다시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하루, 다시 또 하루. 이래 되겠죠? 네, 하루 또 하루 이런데, 다시 또 하루.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또 하루. 이제 하루하루 매일이죠. 매일인데, 여기서는 매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하루, 지금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 자, 하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일 하시궁, 요 궁자는 다할 궁자예요. 다할 궁자. 다할 궁 이렇게 되겠죠. 다하다 이렇게 돼요. 다하다. 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어, 일일은 어찌하, 어느 때 이렇게 되죠. 어느 이렇게 됩니다. 어느 때에 다 하겠는가? 이거죠. 다 하겠는가? 어느 때 다 할까? 자, 하루는 어느 때 다 할까? 자, 하루는 어느 때 다 할 것인가? 자, 잠깐만요. 또 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일 부 일일입니다. 하루, 다시 또 하루, 일일. 이 일일은 어느 때에 다 하겠는가? 다 할까? 이 하루가 다 하진 않겠죠, 그죠? 이제 하루는 어느 때 다 할 건가?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하루가, 결국 이제 이 하루가
이 매월당이 삶을 마친 순간부터 해서 벌써 8, 900년이 지났는 것이죠. 이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뭐 저도 우리들도 모두 태어나서 하루를 살죠. 그죠? 사실은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죠. 벌써 이제 오늘 또 지금 오후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맞춰지면 내일 또 오늘 아침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을 우리는 현재, 이 오늘을 우리는 현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을 현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오늘 살았는데, 이제, 어제는 벌써 과거가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니 이거는 바로 미래입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할 때 오늘이 바로 일일 하루죠,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잘 사느냐, 하루를 못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하루를 잘 살면 내일 내가 아, 또 이제 또 하루를 또 잘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루가 합쳐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인생들이, 아, 그 사람 잘 살았구나. 아, 그 사람은 평생을 소비했어. 허비하면서 살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에 하겠는가. 여기서 이제, 매월당은 하늘은 이제 이 하루가 지나잖아요. 이제 이 지나는 하루를 두고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쭉 계속되어 가는 이 일직선으로 계속되어 가는 하루 이렇게 했을 때 이 날이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직선으로서의 하루를 이 기련이죠. 기련. 이 기련에서 들어갈 기자죠. 이 기련에서 하루를 일직선상 지나가는 이 하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했다면 하루 계속 가는 거니까 직선상이 하루죠. 예, 직선상이 하루인데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이랬어요. 하늘은 뭡니까? 수레바퀴. 예, 수레바퀴 여자예요. 수레바퀴. 예, 그다음에 요거는 수레바퀴 살통. 수레바퀴 통, 톡!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수레바퀴가 둥글잖아요. 둥글면, 이 수레바퀴를 지탱해주는 요 살통 있죠, 살통. 우리가, 바퀴 휠 이러잖아요. 자동차의 휠. 휠도 이제 안에 요 중심이 있고, 휠을 잡아주는, 살을 잡아주는 게 이제 안에 요 통이 되죠, 요 통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살이 요렇게 지탱할 수 있는 요게 열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는 수레바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요거, 요 통이에요. 요 통과 요 살이에요, 살. 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에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여는 수레바퀴 전체를 이야기하고, 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수레살통, 요거하고 수레살, 요겁니다. 수레바퀴 살,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둥글죠. 자, 둥글잖아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은,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서, 자,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서, 매월 땅은, 하늘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 하늘은, 하늘은, 하늘은 수레바퀴 살,
그죠? 여기는 일직선이라 했어요. 일직선으로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수레바퀴 살. 자, 요 수레바퀴 살처럼, 어, 어제, 오늘, 미래, 축.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둥근 모습에, 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연속적인 이 하루, 연속적인 하루. 이거는 지나가 버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는, 이러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은 수레바퀴와 뭐뭐와 같아. 같이 구를 전자, 굴러가고입니다. 굴러가고, 여기서 또 땅은, 사자는 뭐뭐와 같아 해서 같을 사자예요. 유사하다 할 때 이제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유형, 그죠? 유사, 이 유사, 이렇게 되죠. 유사하다, 이렇게 되죠. 같아. 유형이 같다. 이런 이제 같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땅은 뭐뭐와 같다. 이 여자, 사자, 같죠.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의 경우에는, 자, 의는 뭡니까? 이 개미의예요. 개미, 봉은 봉분, 같이 숭은 높을 숭자, 불쑥 이렇게 솟아온 거죠. 개미 봉분과 같이 불쑥 솟았구나. 이겁니다. 불쑥 솟았구나. 자, 요게, 이, 개미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땅을 요렇게 보면은, 개미가 요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 오면서 내려가고, 개미 파면은 개미 요 뚝같이 요렇게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요 땅을 파면은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 파이는 곳이 있고 또 불쑥 솟아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뭡니까? 땅은 개미가 쌓은 둑같이 불쑥 솟아올랐구나. 이것처럼 부침이 있는 거죠. 이 부침이 있는. 그 하루가 둥글게 매일 반복되지만, 뭡니까? 어떤 날은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불쑥 솟아오르는 날도 있고, 이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과 불쑥 솟아있는 부분과 이렇게 같이 서로가 이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어떤 이 하루를 두고 하늘처럼 이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루가 매일매일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도 되지만 하늘처럼 뭡니까? 하늘 있잖아요. 하늘처럼 뭡니까? 하늘은 자연이잖아요. 하늘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해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쭉 지면 달이 다시 오르고, 해가 지면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 수레바퀴처럼 이 하늘은 계속 밤낮을 반복을 하고, 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하루를 보면 뭡니까? 하루 파면은 이만큼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죠? 부침이 반복된다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부침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 시를 해석을 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아마도 매월당이 이 땅을 개미둑같이 불쑥 솟았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쪽이 아니겠는가. 이 해석의 관점이죠. 해석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루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다시 또 하루 이렇게 매일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그런데 이 하루는 영원히 이 리미트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직선상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보면
하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둥근 하루와,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봤을 때는 뭡니까? 어떤 날은 깊이 파여지고 또 어떤 날은 불쑥 올라가고 부침, 뜨는 것과 내려가는 것, 뜨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런 모습의 하루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옳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매월 땅은 하늘은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고 땅은 땅은 개미의 봉분처럼 계속 올라가는구나. 높이 솟아 올랐구나. 그죠? 부앙, 부앙. 자, 내려다보다. 이러지요. 내려다보다. 내려다보고, 올려보고. 자, 하늘을 쳐다보고, 뭡니까? 땅을 내려다보는 거죠. 부앙, 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뭡니까? 내려다보아도, 예? 봐도, 요 애자는 끝에, 예, 끝에, 예, 그죠? 음, 모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둘 다 끝이에요. 모래. 이제 물이, 물가 애자죠.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물 끝에, 물이 육지와 만나는 요 지점이 이거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항,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죠?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예, 이런 거죠.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것도 끝이 없고, 예, 내려다보고 올려다보아도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영허예요, 영허. 영허입니다. 영허는 뭡니까? 영허. 자, 여기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이거는 뭡니까? 공간적인 거죠. 공간. 예, 이 공간이에요. 공간. 자, 이 공간입니다. 공간. 여기서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 예, 공간. 그리고 영허. 이건 뭡니까? 영허. 영은 가득 찰 영자는 보름달. 자,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빌허자는 뭡니까? 이 하현, 그죠? 상현, 하현, 뭐 상현이든 하현이든 이제 작아졌다가 가득 차고, 그죠?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고, 이거예요. 자, 그것은 뭡니까? 보름달과 초생달 사이는 어떻게 되죠? 시간적 흐름이죠,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입니다. 시간. 자,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뭡니까? 올려다보고, 내려다보아도 끝이 없고, 예, 끝없어요, 끝없어.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가득 차고 뭡니까? 가득 차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인가 싶은데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인가 싶은데 초생달이 되고 이건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도 무시종 시작과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여기가 끝이다 했을 때 이게 진짜 끝입니까? 그렇죠. 이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끝이 난가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끝이 없어요. 공간적으로. 가득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까지가 끝인지, 하늘의 끝이 어디일까요? 그죠? 하늘의 끝이 어디일까? 끝이 없다는 거. 내려다 봐도 어디, 물 속을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야 끝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 위 이거도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계속 차고 비고 차고 비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되더라.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의 인간사,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있어 사람의 일이죠. 그 사이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끝없는 속에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쇠락할 채자, 쇠락하기도 하고, 그죠? 흉, 흙에 흉하기도 하다. 이문니다. 자, 기는 거의 기자예요, 거의. 거의 쇠락하고, 거의 흥하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리듬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정점, 이 끝점 융자는 클 융자거든요. 요 클 융자 흥하릉자예요. 크게 흥하다 하면 맨 끝점이죠. 자, 끝점. 끝점이 하면은 또 내려가죠. 이 끝점이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는 쇠락할 채자. 이 쇠락하다 해서 쇠락할 채예요. 쇠락할 채. 그래서 쇠락함과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거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되죠. 몇 번이고 바뀌고 몇 번이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 매울 땅이 바라보는 이 하루, 네, 하루. 우리들 삶은 하루를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다. 근데 이 하루는 영원한 것이고, 그죠? 이 하루는 하늘과 땅 공간적으로도 영원한 끝없이 이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이 하루는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영원히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끝이 없고 그 높이를 알 수가 없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이 자연의 현상. 그죠? 채워졌는가 싶은데 비워져 있고 비워졌는가 싶은데 채워져 있고. 그죠? 이 시간적으로 또 그렇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부침이 반복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 자연의 현상과 같이 인간사의 우리의 삶도 부침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하루라고 하는 시 속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대한 철학적 사유, 매울 땅이 바라보는 하루, 즉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시간에 대한. 이 시, 여러분들 이 시 재밌죠? 이 시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이야, 참, 이, 이 선비의 매월 땅의 사색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 무제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요. 행진 일상천, 한 산 가기를 다하니 또 한 산이 오늘이 일산 행진 일산천, 한 산 가기를 다한 행진, 일산 행진, 다할 진짜요. 이 다할 진짜. 한 산 가기를 다하니까 뭡니까? 자, 다하니까 일산 행진 일산청. 갑자기 이상해. 일산청. 한 산 가기를 다하니까 또 한 산이 푸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행진 일산청입니다. 한 산 가기를 다하니까 또 한 산이 푸르더라.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들 삶이 그렇습니다. 요 한 산만 넘어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요 한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우리 늘 그렇게 살잖아요. 요 고비만 넘겨보자. 아니면 요거 하면은 이제 마무리 되겠지.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요거 하면 내가 다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 다 맞춰지면 또 하나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또 요, 사서 요걸 다 알고 나면 뭡니까?
또 모르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삶이다. 이 참 매월 땅의 시를 보면 진짜 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산행진 일산청이란 무제라고 하는 매월 땅의 무제라고 하는 시인데 아 근데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거 인생은 끝없구나, 끝없구나예요. 끝없고 끝없구나. 이거죠. 이거를 아는 순간 그래, 그려. 인생은 하루아침에 지금 이 순간 뭔가가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기쁨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슬프다 하더라도 뭡니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기쁘다 하더라도 기쁨에 빠지지 않는 왜?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 있네 하고 그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가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뭐가 대단하다고 겸손해요. 자, 처치 시간 마치도록